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트레이더 헤드입니다. 네, QQQ 나스닥이 지난주 금요일 날 302불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주봉 차트로 보면 맥디가 이제 하락장을 끝내고 상승장을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여튼 바닥은 이미 지나갔다. 증시가 바닥을 찍은 신호들. 그래서 앞으로 9월까지 상승장일 신호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로빈후드 가입하시면 50불어치의 주식을 공짜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니까 이미 안 하신 분들은 50불어치의 주식 받아가시고요. 가입 링크는 고정 댓글에 놔두겠습니다. 시장이 보는 리스크들이 있죠.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그리고 실적 발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면 그게 리스크죠. 이제 좀 내려가야 상황이 좋아질 거고, 금리 인상이 멈춰야 프레셔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이번 주에 빅테크 컴퍼니들의 실적 발표들이 있죠.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실적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방향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리스크들에 대해서 좀 알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 인플레이션을 보자면 CPI랑 PCE가 예측치로는 잡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CPI인데 이번 달에 9.1% 나왔죠. 예측치는 8.8이었는데 상회해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증시가 출렁거렸죠. 다음 달에 나오는 CPI는 9.2%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면 아직 잡히는 건 아니죠. 이게 꺾여야 잡힌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CPI가 꺾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크루드 오일인데 이 구간이 6월 달이고 이 구간이 7월 달입니다. 유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6월 달, 이 부분은 7월 달 많이 꺾였죠. 그래서 CPI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값들이 많이 꺾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7월 달 CPI 9.1% 나온 게 9.1% 피크를 찍었다. 정점을 찍었다라고 얘기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는데 이번 주 금리 인상 발표를 하죠. 75베이시스 포인트를 하냐 100베이시스 포인트를 하냐, 이 둘 중 하나의 문제인데 7월 24일 오늘 기준으로는 75베이시스 포인트가 78%, 100베이시스 포인트가 21%. 그런데 지난달에 블라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시장이 이번 연도까지의 금리 인상 fully priced in, 완전히 선반영했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QQQ의 가격을 보자면 294불이네요. 지금은 302불이고요. 그때랑 지금이랑 겨우 2.5% 차이 납니다. 그래서 블라드의 시장이 금리 인상을 많이 선반영했다. 이 주장을 해석해보자면 금리 인상 때문에 증시가 더 내려갈 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되죠. 꺾여야 증시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우산 밑에 러시아 중국의 문제, 그리고 연준 금리 인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급망이랑 에너지값, 원자재 값이 최근에는 좀 잡히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근데 아무리 얘네들이 이렇게 말썽을 부려도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걸 확인하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때, 이 긴축적인 정책을 멈출 때가 언제냐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지 확인 후에 긴축적인 정책을 멈춥니다. 그리고 경제가 힘들어지면 또 긴축적인 정책을, 경제가 힘들어져서 금리 인상을 멈춘다라는 관점은 아직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죠. 중국 락다운이랑 공급망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보다는 중국에서 락다운도 풀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높은 에너지 값, 원자재 값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방금 봤듯이 조금씩 에너지 값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금리 인상은 블라드가 얘기했듯이 시장이 선반영을 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미 시장은 알고 있어요. 이번 달에 75베이시스 포인트 하고 9월 달에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고 11월, 12월에 25베이시스 포인트씩 이렇게 한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죠. 근데 기업들이 최근에 해고, 고용을 슬로우다운 한다는 얘기할 때마다 주가가 출렁거렸죠. 지난주에는 애플이 고용을 감축시킨다 하자마자 애플이 플러스 거의 1. 몇 %였는데 바로 마이너스 2%까지 쫙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빅테크 컴퍼니들이 전부 다 해고, 그리고 고용을 슬로우다운 한다고 얘기할 때마다
주가가 흔들렸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기업들을 너무 많이 고용을 했다는 거죠. 지금은 차차 줄이는 편이고, 그래서 과장되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unemployment rate가 3.6%예요. 50년 만에 이만큼 낮은 수준이고요.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중 이유는 retire 해야 되는 사람들이 retire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일하고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랑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은퇴하기가 좀 그렇죠. 은퇴할 사람들은 은퇴하고 그 새로운 자리를 새로운 탤런트 그리고 더 젊은 탤런트가 메꿔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 보면 점점 해고를 하고 고용을 슬로우 다운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좀 과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고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쳐낼 사람들은 쳐낸다는 거죠. 회사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빅테크 컴퍼니들 중에서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존은 프라임 멤버십 구독을 가격 인상을 했죠. 넷플릭스도 구독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구글은 광고 노출도를 높이고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광고 엄청 많이 뜨죠. 예전에는 이만큼 뜨지는 않았습니다. 광고 노출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구글 같은 경우는 다각화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기들 그리고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애플 같은 그 앱스토어 있죠. 클라우드, 구글, 유튜브, 광고 쪽, 그리고 웨이모, 무인 자동차. 이거는 아직 수익이 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사업들이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고 메타도 광고 노출도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인스타그램만 봐도 예전에는 한 포스트 한 4개 정도 보면 광고 하나가 떴는데 이제 2개 하나씩 거의 뜹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고 노출도를 높여서 실적에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애플도 아이폰, 아이패드, 맥,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 앱스토어, 애플에도 그 앱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내고 있고 착용형 디바이스, 뭐 애플 워치 같은 거, 그리고 스마트홈, 그리고 애플카. 애플카도 구글처럼 무인 자동차 수익을 내고 있진 않지만 다각화된 사업들이 있고요. 경제가 어렵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는 빅테크 컴퍼니들이 좋은 게 사업들이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어요. 물론 빅테크 컴퍼니들 중에서 다각화되지 않은 컴퍼니들이 또 있지만 뭐 넷플릭스, 메타처럼 하지만 뭐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닥 걱정이 별로 안 되는 컴퍼니들이 그래서 이제 차트 분석을 해볼 건데요. 차트 분석을 보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QQQ 차트를 보면 주봉 차트를 보면 좀 더 확신이 드는데 현재 여기 지점에 있고요. 1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이동평균선 120 밑을 찍고 올라갔죠. 지금 또 밑에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RSI도 과매도 상태입니다. 44 여기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MFI 굉장히 과매도 상태 여기서 올라오고 있고 맥디도 이제 이걸 보고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거는 하락 추세고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나고 위로 살짝 올라왔어요. 상승장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주봉 차트를 볼 건데요. 애플 또 맥디를 보시면 골든 크로스를 확인할 수 있죠. 애플은 먼저 올라갔어요. 이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얘네들보다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RSI도 51이고요. 중간이긴 한데 조금 과매수 상태. 구글은 RSI 40. 이거는 스냅챗 여파 때문에 쫙 내려왔었죠. 원래 한 120까지 올라가나 마나 생각을 했었는데 스냅챗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전망, 가이던스를 아예 안 내버리면서 굉장히 불확실성을 리스크를 줬습니다. 광고 기업들한테 구글, 뭐 메타 이런 애들. 그래서 RSI가 40 과매도 상태, MFI 거의 역대급으로 과매도 상태. 그리고 맥디를 보면 살짝 올라왔었어요. 살짝 이 상승장 트렌드가 시작되려고 했는데 스냅챗 때문에 거의 겹쳐 있는 상황. 실적 발표를 좋게 내버리면 이게 상승장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마존은 하락 추세를 꺾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RSI 44.7이고요. 약 살짝 과매도 상태, MFI 과매도 상태, 그리고 맥디
이제 상승장 트렌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RSI 43, MFI 28.7, 그리고 맥디 살짝 크로스 할랑 말랑 하고 있네요. 아직 상승장 트렌드는 아니지만 하락장 트렌드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메타는 약간 예외죠. 메타버스 쪽으로 굉장히 많은 지출이 나가고 있고 수익은 나쁘진 않습니다. EPS, Sales 전부 나쁘진 않는데 이 메타의 그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기 때문에 아직 좀 비실비실 되고 있고요. RSI 34, MFI 32, 맥디는 살짝 상승 트렌드. 그래서 이 모든 빅테크 컴퍼니들을 보면 전부 다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 맥디 트렌드, 상승장으로 변환하는 트렌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락장을 끝내고 단기적으로라도 랠리를 시작하려고 하는 차트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좀 더 확신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결론. 앞으로 9월까지는 상승장의 신호들, 뭐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었고 금리 인상 그냥 예측대로 그냥 가고 75, 50, 25, 25 이렇게 그대로 가고 그리고 실적 발표들 잘 나와주면 완전 망하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트렌드가 하락장을 벗어나는 트렌드라 아주 망하지만 않으면 지금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동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가격이 굉장히 싸다는 거. 최근 한 3주 전부터 굉장히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였냐면 악재들이 나와도 계속 슬금슬금 올라가는 트렌드였죠. 그래서 이게 8월, 9월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로빈후드 가입하시면 50불 얻을 수 있는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가입하시고 50불 얻으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